전화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덮으셨습니다. 한번 얘기해봐.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해볼까 오랜만에? 안 받지 뭐. 야 이봐 두 번 하고 넘어가. 차단돼 있어. 차단이지. 유시민 씨 관련해서 강선우 보좌진이 일 못해 잘렸는데 익명 숨어서 갑질 주장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좌진을 처음에 강선우 의원이 보좌진을 처음에 엉망으로 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짐작하기에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보좌진을 짜는데 처음으로 엉망으로 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교체가 많았던 것이다. 아, 처음에 보좌진은 엉망으로 짜고 그래서 보좌진은 많이 그동안 교체를 했다. 그 중에 한두 명이 사고치고 일도 잘 못했는데 이래서 잘렸는데 그걸 익명으로 뒤에 숨어서 갑질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다. 진짜 말이 안 된다. 전화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덮으셨습니다. 한번 얘기해봐.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해볼까 오랜만에? 안 받지 뭐. 아, 유시민 작가요? 예, 어차피 받는 사이가 아니어가지고. 차단은 풀었나 보다. 저희 그 야 이봐 두 번 하고 넘어가. 차단돼 있어. 차단이지. 그 저기 하나 띄워주세요. 댓글 하나 띄워주세요. 그 제가 아까 드린 거 PD님. 그 댓글 하나 띄워드리면은 유시민 상시 2차가에 80이신데 유시민 아니, 뭐 이렇게 나오기도 이분 했어요. 워딩 그대로 다른 뭐 노동자 갑질 사건 같은데 붙여도 똑같이 다 쓸 수 있는 워딩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죠, 평소에 항상 무슨 뭐 노동자들의 권익이 어떻고 우리나라가 어떻고 얘기하시더니 항상 제 식구들 챙기실 때는 전혀 다른 스탠드를 보여주시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관적이에요. 그 항상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신다는 게 참 일관적인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분 인터넷 안 되나요 요즘? 그러니까 이 논리가 네. 강선우 논란 초반에 나왔던 논리거든요. 네. 초반에 반박하는 논리가 네. 이거였잖아요. 그 이후에 수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왜 갑자기 이거 갑자기 혼자 뒤로 돌아가서 과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것도 이 대통령이 보면 뒤목 잡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러고서 뭐라고 네. 했냐면 뒤에 에필로그로 아니 그거 저기 강선우 되게 괜찮았다는 보좌진 입장은 기사를 아무도 안 실어줬대. 그러니까 이게 기자를 되게 이게 바보로 하는 건데 기자들이 누가 무슨 말 했다고 그냥 써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판단을 해서 아 이런 거는 좀 팩트에 우리가 되게 진실에 근접한 것 같다라고 하면 쓰는 거지. 무슨 뭐 누가 나불나불 낸다고 다 써. 뭐 이분은 그렇잖아요. 그거를 원래 기레기라고 하는 거야. 대안적 사실을 만들어내면 그게 또 다른 진실이 된다라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하는 그 글 자체도 거짓말이에요. 올린 적이 없어요. 되게 웃긴 게 옛날에 지금 전화 안 받잖아요. 옛날에 되게 웃겼던 게 그 유시민 이분이 무슨 뭐 뉴스공장인가 나와가지고 요즘 기자들이 취재를 한다는 거야. 전화를 받아야 취재를 할 거 아니오. 집 앞에 내가 저도 옛날에 집 앞에 한번 찾아갔어. 그 노무현재단 가면 주소 나오니까 집을 찾아갔어. 그래서 유시민 장관 집 어디에요? 그랬더니 그 경비 아저씨가 2년 전에 이사 갔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과태료 맞은 거예요. 그 등기 해태해가지고. 내가 그 취재를 뭘 받아야지 할 거 아니야. 전에 어디 TV조선인가 한번 그 유시민 씨 찍은 적 있었는데 취재하려고 하니까 누구네 그냥 인상을 엄청 쓰면서 그냥 잡아먹을 듯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때. 그게 아마 이제 밸류 인베스트 그때였을 것 같은데 신라전 때. 그러니까 본인한테 잘하죠, 좋은 뭐. 취재만 받겠다 뭐 이런 뜻이 기본적으로 아니었어요. 좋은 것만 인성 주고 자체가 싶다. 근데 유시민 씨는 딸 때문에 그 복 다 자기가 다 받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글 올리면 본인이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취재를 안 했잖아요. 본인도 이런 글 정도 올리려면 아이고 뿌락지 저 아무나 잡아갖고 좁혀는 사람인데 취재를 하겠어? 아니 뿌락지 사건. 아니 자기가 때린 건 아니잖아. 그 글도 지금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그 광선우 괜찮은 어머니였다라고 글을 올린 건 보좌진의 어머니고 그렇죠. 그 글이 하나 있고 나간 보좌관이 나 아니다. 자꾸 나라고 하는데 나 폭로한 사람 아니야. 나 공격하지 마. 근데 그래도 내가 이랬던 그 영감이니까 무운을 빈다. 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것도 사실 지지의 글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 아니 그 사람 아닌 걸로 알고 그 사람 되게 마음고생 엄청 심했던 걸로 알고 그 사람은 너무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이번에 갈딸들한테 공격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조하는 글을 올려준 사람이 없어요. 네. 보좌진이 없어요. 저는 터졌을 때부터 저는 그래서 강선우 의원한테 얘기하는 게 정치 다시 하고 싶으면 3년 뒤에 지지하는 보좌진 성명서 날 정도로 잘해라. 그러면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댓글 보니까 형이 지금 전화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데 왜 좋아해요? 그거 뭐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맨날 좋으면 안 할게요. 되냐?
저 술 취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저는 자주 해요. 아니 안 그 받아서 옛날에 잘 받는 분들 이제 박지원 전 저 국정원장 되게 잘 받고 잘 받으시고. 가끔씩 받을 때 당황하는 게 조국 가끔 받아. 너요? 이러면서 받아가지고 아예 왜 전화했냐고. 그 늘 물어보고 그렇군요. 싶은 게 많으니까. 그 JTBC인가 예능에 알쓸신잡이라는 예능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뭐 알면 쓸모 있는 뭐 어쩌고 유시민 씨가 고정으로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제작회 때 나영석 PD가 그런 말을 했어요. 팩트 틀린다고. 그렇죠.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서 뭐 워낙 그 유려한 언변으로 여러 가지 어떤 지식들을 풀어놓고 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는데 나중에 정답에서 찾아보면. 편집을 할 때 이게 팩트 체킹을 해보니까 이게 들어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다 틀린다. 딱 그겁니다. 지금 유시민 전 장관 같은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보 진영에서는 나름의 어떤 그 영향력 있는 스피커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한 20년 전의 관점에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도 지금 맞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대선 때에는 그 김문수 후보 부인분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 그때도. 근데 궁금한 그 게 얘기하신 두 푼 그거가 딱 맞는 얘기였죠. 맞다니까요. 한골이에요.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교수님 그 지금 이 대통령하고 유시민 씨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안 좋. 아니 딱히 좋을 리 아니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아니 성골이 이두푼 보는데 무슨 좋고 나쁨이 어딨어 그냥 개처럼 보지. 그래도 아이, 대통령인데 아이, 우리가 대통령을 보는 것보다 더 어허이, 낮게 그- 본다는 거야? 아니 그 수령 머리가 그 수령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한테 자꾸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바라지 말라니까. 제가 보니까 코너 속의 코너 최우민 전화 연결 시간 만들자. 성치훈 전화로 전화해봐라. 어때요? 야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모르는 맞아, 번호로.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기자 이게 윤리라는 게 네. 있어서 그 가끔 이제 거짓말은 저도 가끔 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공무원을 사칭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사칭하는 건 해도 이렇게 다른 사람 전화기 빌려서 하면 안 되고. 아예 직접 전화하시란 말씀이시죠? 어? 댓글은. 아이 우리 그거 교수님이. 제 그쪽까지 다 그 그래도 지켜드리죠. 박준호 교수님 또 정치하셔야 되는데 출연진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조국한테 내가 저 돈 보냈다고 하니까 18원 보내셨어 이러잖아. 이런 걸 하면 안 돼. 그냥 항상 품위를 지켜가면서 해야 돼. 그래서 기자가 되게 힘들어요. 그 나도 이게 딸깍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이게 그 있어요. 그 난동꾼들이랑 기자와의 그 선을 지키는 게 좀 필요합니다. 아니 진짜 그래서-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최우민 기자님 뵈면은 되게 막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선을 다 지키세요. 저는 FM대로 살아요. 신기해. 경찰 수사 몇 번 받아보면 손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럼요. 그 세상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편지 막 쓰다가 협박죄로 한번 들어간 다음에 편지도 잘 안 써 이제는. 해악의 고지라고 해갖고 아이고 내 진짜. 대학의 고지. 이건 뭐 나도 그렇지. 아무튼. 아유 저보다 뭐 빵 선배신데 뭐. 네. 뭐 나중에 똑같이 구경 한번 하실 겁니다. 전 전과가 있지만 저 빵도 다녀오셔가지고. 예, 뭐 물병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고. 하여튼 유시민 씨는 이제 예. 60이 넘으면 사람이 이제 뭐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뭐 이제 은퇴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은퇴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치 발언 하지 않겠다라면서. 뭐 저는 그분 발언에 그렇게 그분이 뭐 그런 말을 뭐 한두 번 했습니다. 잠시만 지금 2만 명 돌파했습니다. 실시간. 오. 여러분 예. 그거 아세요? 그 유시민 씨 딸에 대해서 2016 유명하죠. 딸에 대해서 그 약간 그 뭐라고 해? 요즘 그걸 뭐라고 해? 그 발굴 뭐라 그러지? 어떤 거요? 뭐 파밍한다고? 뭐라고 파묘? 하죠? 파묘. 파묘. 유시민 씨 딸 파묘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그 재밌는 사람이죠. 이름도 좀 특이한 이름 못 쓰는 사람인데 하여튼 잘 찾아보세요. 성 두 재밌어요. 개는 안 쓰죠 그래도. 그건 몰라요. 근데 그런 거 되게 트위터에서 싫어하잖아요. 암흑에서 유명 그쪽으로 유명한 분. 암흑에서 그 트위터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약간 뭐 좀, 그쪽으로 네, 유명하신 네. 분이야. 하여튼 파묘 좀 한번 해서 재밌어요. 거기가 알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담배 피는 게 남성성의 과시 어쩌고. 어, 그 예, 사건 그런 그거잖아. 생각을 갖고 예. 있는. 팸이에요. 아주 재밌는. 페미를 넘어서서 예, 약간 그 진짜 그 극동 러시아에서부터 극동이지 저 모스크바에서 저기 동베를린 그 사이에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해요. 딱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주류도 아니야. 마르크스주의의 주류도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진짜 독특한 캐릭터. 유시민이 스트레스 좀 받겠구나. 약간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 2만 명 돌파했다 말씀드렸는데 벨라루스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아니라 돼요. 2천 명이고요. 예. 백너씨야. 예.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다루기 무거운 주제예요. 제 보수 채널에서 다루기 무거운 주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안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갖고 전환계 선생님 보수 채널에기보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우리가 또 저희 3대 성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안철수 안철수 의원님. 찰스 형님. 네.
안철수 의원님이 저희 방송 최초. 아무도 안 나올 때 최초로 나오셨고 두 번째로 김민전 의원님이 저희 방송 망해갈 때 50만 원을 뚫어주셨고 세 번째로 이 전한계 선생님이 최고조회수. 한 6개월 됐네요 벌써 한 4, 5개월 됐네 그때 나오셔가지고 250만 정도 뚫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야 되는데 이 세 명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전한계 선생님 관련된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전한계 강사에 대해서 징계를 개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4일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원래 오늘 어떻게 뭐 제명한다 어떻게 얘기도 나왔었는데 오늘은 일단 안 하는 것으로 나왔고 한 3일 뒤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의 징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 전당대회 출입 금지다. 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전한계 강사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좀 제껴두고 좀 네.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서 결국은 누군가 당원을 제명할 때는 우리가 감정대로 제명을 해서는 안 되고 아, 그럼요. 당원 당규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당원 당규에 있는 내용을 위반했을 때에도 징계라는 게 또 수위와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위인지 그리고 바로 제명할지 아니면 뭐 경고로 그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절차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번 전한길 강사의 그 전당대회 난입 사건이라든가 뭐 전당대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구호를 외쳤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당원 당규 어디를 정확히 위배하는지를 정확히 고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되고 또 여기에 불편함을 느꼈을 당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징계 논의 자체는 저는 막을 수는 없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정확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항상 우리가 뭔가 여론에 떠밀려서 뭔가 기준이 없이 그냥 여론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전한길 강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의 행위가 과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분명히 입장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제가 전한길 강사를 싫어하는 것과 반대로 그분이 받아야 되는 대우는 혹은 처우는 적법한 절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뭐 전한길 강사를 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결국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분이 당원 당규 무엇을 위반했으며 왜 제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확실치 않으면 설득력이 있지 않으면 저는 또 다른 어떤 논란을 낳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먼저 뭐 비판했다라는 그런 글도 있고 뭐 영상 보시면 많은 부분이 좀 나와 있긴 한데요. 우리 문성호 대변인은 남의 당 사건이지만 이 전당대회 특히 이제 전당대회가 흥행을 해야 당에 좋은 건데 이 흥행하고 있는 거예요? 흥행하고 있어요? 이경영이지. 노이즈 뭐예요? 마케팅이죠. 흔히 얘기하면 어그로도 관심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혁신당 전당대회 하는지 몰랐었거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개혁신당 화이팅.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징계감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그 행보가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없어서 그런 거지 옛날에 이런 거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들이 연설회에서 본인들의 어떤 비전이나 앞으로에 대한 뭐 공약 이런 거가 아니라 새 싸움하고 거기서 막 소리 질러갖고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잘못된 있었다고요. 왜 잘못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게끔 보장해주기 위해서 전당대회 그럼 기구가 당연하죠. 있는 거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징계감은 맞는데 제명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높은 수위의 징계예요. 근데 이게 제명감인가를 얘기하자면 공산당이야. 공산당이야. 예, 또 반대로 전당대회 같은 걸 진행하다 보면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도 합니다. 이번에 좀 과했던 거죠. 죄질이 그러니까 매우 엄중하다고 하는 송원석 쥐가 뭔데 죄를 그러니까 저는 따져. 조금 더 당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전당대회라는 게 결국은 자기가 각자 지지하는 후보들이 당선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지자들이 막 구호를 외치고 소란스럽고 사실 이건 국민의힘 역대 전당대회 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준석 당대표가 될 때에도 있었고 언제든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됐으면 하는 사람들의 그 열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하게 좀 분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다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구호를 외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됐다든가, 아니면 상대방 후보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라든가, 혹은 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공격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허위 사실 유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계를 논의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배신자라고 외쳤다라고 해서 그것이 징계감이다라고 저는 보긴 어렵다라고 봐요. 김근식 근데 저 궁금한 게 네네. 김근식 그분 그 좌파였다 오신 분 아니에요? 원래 민주당 뭐 당적을 여러 번 네. 바꾸셔가지고요. 배신했다가 배신하면 배신자가 아니잖아. 그러네. 아니 저는 전한길 강사가 거기서 뭐 배신자라는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 나올 때마다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것들이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고 위협적이고 그렇게 느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얘기를 네. 조금 이어가면 저는 그래도 왜 징계감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얘기하신 대로 내가 어떤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뭐 좀 소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건 상대 후보를 비방한 거라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작은 당이다 보니까 저희 당 전당대회 같은 걸 이제 계속 열 때마다 그런 관련된 업무를 꼭 보직을 안 맡아도 우리는 약간 중소기업체 다 나눠서 해요. 그러면은 그게 정말 치열합니다. 왜냐면 내부에서 자기들 선거기 때문에 뭐 이거 선거 룰을 가지고도 그래서 뭐 만장일치로 안 되면 뭐가 통과가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선거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선거에 모두가 그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서 그런 잡음들이 없게끔 하는 건데 이런 일에 문제가 징계 없이 넘어가게 되면 다음부터 점점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징계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비판적인 건 이게 제명감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예. 징계를 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당대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리 지르는 게 왜 방해해요? 뭐 그거 외칠 수 있지. 맞긴 한데 그게 어느 정도냐의 차이인데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개인의 기준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한 거냐 상대를 비방한 거냐인데 배신자는 비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가 됐으면 좋겠는 열망이 아니라 누구가 떨어졌으면 하는 열망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거 뭐 다 괜찮은 거니까 와서 하십시오라고 하면 원래 사실 전당대회를 치러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원래 비방이 정치의 엔진 아닌가요? 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전당대회라는 거 할 때 굳이 외부 인사 넣어가지고 룰 미리 세팅하고 그 룰 저기 출마하는 분들한테 만장일치를 받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뒷말 없이 왜냐면 당내 선거니까 이후에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충분히 저는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저 당이 이제 망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애초에 그 저는 그래요. 근데 정당이라는 거는 재입당하는 거는 뭐 좀 이렇게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천안길 들어올 때 쟤 왜 받았냐 이 얘기 들어오고 김계리는 안 받고 있고 막 이런 거가 기준이 없는 거야. 맨날 법치 맞아요. 그건 얘기하고 맞아요. 기본 얘기하고 원칙 얘기하던 사람이 자기 맘대로인데 전환길이 들어와가지고 야씨 배신자 했다고 뭐 징계를 내린대. 이 무슨 당나라 정당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나는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저희 뭐 아니 차라리 비표를 가지고 왜 기자 그거 가지고 들어왔냐? 너 원래 자격이 없는데 왜 들어왔냐? 라고 하면 나 언론사 가지고 언론사 비표 갖고 들어왔다 그래서 전환길 뉴스 언론사니까 근데 언론사가 왜 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앉아있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야 되는데 뭐 제명론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당나라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기준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오래됐잖아요. 아니 그 작은 법치를 말은 없는데 정당에서 갖고 있다는 그 당헌 당규라는 게 작은 소국의 헌법이랑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앞뒤로 안 하고서 뭐 죄를 논해 그 송원석 거기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비방을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비방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징계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은 다 비방하거든요 상대방을. 비방이 맛이라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 한 부분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출마한 사람이 나가서 비방을 해야지 상대를. 근데- 왜 출마도 안 한 사람이 밑에서 자기가 출마를 하든지. 정당에 있으니까 그거 잘 모르는 거지. 자기가 출마를 하든지. 아니, 이 모든 현상은 사실 국민의힘 정당에서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당사가 지금 뭐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달았을 때부터 볼 거냐 아니면 그 전신부터 볼 거냐는 뭐 나중에 문제지만 어쨌든 보수 정당에서 전환계 같은 사람은 굉장히 돌연변이 같은 존재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선동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선동을 마음대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선동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전환길 강사는 굉장히 선동에 능하신 분이라고 봐요. 대중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설득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까지 보수 정당은 엘리트 정당으로서 되게 뭔가 있어 보이고 격식이 있고 이런 뭔가 아웃라인이 있고 이런 어떤 품위를 가지면서 그것으로 쭉 유지를 해오다가 이런 돌연변이를 만나니까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서 허둥지둥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를 나눴었지만 결국은 지금 엘리트 보수주의가 몰락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엘리트 그래도 우리는 엘리트 정당이고 뭐 뭔가 그런 어떤 격식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런 행위 저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 죽어가는 판에 이 사람이 이 당을 살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엘리트 보수주의와 어떤 새로운 어떤 뭔가 보수 선동주의 사이에 어떤 그 지금 중간에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리고 있는 게 맞을까요? 살리고 있는 게 맞을까요? 뭘 살리고 있어요? 그 당을 살리고 있는 게 맞을까요? 살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쪽으로.
그래서 전원일인가? 저는 전환길 씨가 이 방송의 3대 성인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거는 저랑 후민이 형 얘기고 예, 3대 성인인데 패널들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그래서 있는데. 전 최대한 발언을 적게 하는 게 이 뭐 성인을 예우하는 거라고 그냥 좀 줄이고 있었는데 징계 아까 징계 얘기 한참 하셨는데 징계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김문수 아니면 장동혁이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럼 둘 중에 한 명이 돼서 징계 풀어줄 거잖아요. 징계 하도 의미가 없어요. 징계해도 풀어준다. 네. 이재명이랑 똑같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 당도? 아니 그 징계를 풀어준 거는 인요한 비대위 때 우리 이준석 대표 징계 풀어준 것처럼 당 대표가 풀어줄 수 있어요. 풀어줄 거예요. 아마 징계 나오기도 전에 얘기할 걸요. 지금 왜 징계를 주냐? 징계 주면 이 김문수가 돼서 풀어주겠습니다. 얘기할 걸요. 장도혁이 돼서 풀어주겠습니다. 얘기할 걸요. 그리고 아마 오늘 첫 번째 14일 날 첫 번째 징계는 아마 경고 정도 가볍게 나올 거고 지금 전당대회 오지 말라고 했는데 당에서 그걸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어길 경우 그 다음에 또 징계가 더 오지 말라는 것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거요. 그러니까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기자 역할, 그 언론사란 말이야. 그 전환길 뉴스가 언론사야. 예. 그리고 왔으면 취재 활동을 하면 돼요. 근데 선거운동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른 규율을 내야지. 기자가 뭐 왔을 때는 뭐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건 윤리의 문제고. 근데 당원은 사실상 당신은 원래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3개월 이상 권리당원 한 사람만 들어오게. 그러니까 그건 언론인으로 들어왔는데 언론인으로 들어와서 언론인의 활동이 아닌 다른 책임당원의 활동을 하고 들어오지 있으니까. 마가 아니라 원칙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원래 정당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우리는 거예요. 그런 거안 그러니까 하는데 전 원래 징계 논의가 오래됐어. 지금 징계 논의로 징계를 얼마나 한 해 만에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징계를 받던 말던 원상복구가 될 거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율사들로 가득한 그리고- 정당 때문에 이제 화가 난다. 아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는데 이렇게 법을 안 지킬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황 지금 제가 이런 작년 전당대회 때도 의자가 날아다녔는데 이번 전당대회 때는 전환길이 날아다니고 있다. 근데 의자가 전환 날라갔어요? 작년 그 전당대회 때 작년에- 의자 던지고 그랬어요. 진짜? 네, 그 한동훈 대표 될 때 막 의자 집어 던지고 강성. 플라스틱 의자라. 그때 우리 당이 아니었어. 근데 이번에는 전환길 날아다니는데 전환길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묘한 감정이 들죠. 와, 저 당은 가만히 둬도 망하겠구나라는 생각과 저는 한편으로는 보수 정당이 저렇게 망하면 저렇게 제정신을 못 차리면 그럼 한국 정치 그리고 민주당이 안 좋아요. 지금 말했잖아요. 지금 전환길이 저러고 있는데 우리 당 지지율이 떨어진 거면 지금 엄청 못 하고 있는 거예요. 10% 이상 떨어진 거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보다 월등히 앞서니까 우리 당 정신 못 차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면 우리도 정신 못 차려요. 근데 아까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둘 중에 한 명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유력하지 않나요? 둘 중에 누구 될 것 같으세요? 김문수 저는 지금 전당대회가 22일인가요? 22일. 22일, 8월 22일이죠. 한 2주만 더 있었으면 장동혁이 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22일이라서 김문수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남았다. 왜냐면 김문수 후보는 시간을 줄수록 똥볼을 차는 분이라서 뭔가 실책을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아서 김문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뭐 마음에 드는 대답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우익 아무 생각 없어요. 이제 우익 정당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의 이제 잡소리들은 다 쳐내고 조용조용하게 욕 먹으면서도 일은 잘한다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명박처럼 좌파의 그 거두들 또 잘 포용해서 뭐 그렇게 일을 해나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 이런 게 이제 중심 정서에 있었는데 요즘은 누구 왕따 시키고 누구 따돌림 시키고 누구 뭐 하고 뒤로 연락하고 텔레그램하고 뭐 이런 것만 보수 정당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표상이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진짜 그러니까 원래 소는 누가 키워 할 때 그 소를 키우는 게 우파 우파 정당이었는데 우익 정당이었죠. 요즘 소 안 키운 지 오래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어. 그래서 이제 이재명에게 좀 기대를 하다가 이재명도 이제 잡혀 먹혀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요. 네. 저는 지금까지 국무회의 속보 뜬 거 있나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네. 10분 만에 국무회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 끝나기 전에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4분만 버텨볼까? 조금만 그렇게 빨리 나올까요? 결과가 나와도 뉴스로는 15분 뒤에 나오니까 그럴까요? 네, 한참 아. 걸려요. 아쉽네. 아쉽게 됐습니다. 예. 아니 뭐 한겨레 같은 데서 이런 거 속보 가끔 띄우잖아.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제가 봤을 예. 때는 오늘이 이제 이재명의 시작이냐 종말이냐. 오늘로 최근에 이제 언론사 기자들 만났을 때 이제 슬슬 야 우리 문 닫자 이제 허니문 닫자 요 얘기가 벌써 떠오르는데
오늘이 아마 그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허니문에서 저는. 돌아오는 날이다 오늘이. 네, 오늘이 이제 아. 귀국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니문에서 돌아오는 게 조국 때문에 허니문이 끝나버렸다. 특히 그러니까 조국이 아니라 그 선골에 패배한 아. 이재명이 이제는 효용성이란 도장 거수기가 돼버렸다. 효용성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진짜 우리나라 꽉 잡고 있는 그 586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저항도 못 해보고 오늘 사망했구나.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그게 이렇게 비선 판단될 실세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비선 실세 아니에요? 왜 그게 비선이야? 그냥 비선이 그냥 해. 아니구나. 그냥 앞에 있어 앞에. 유선 실세. 네. 비선 실세네. 비선 실세예요. 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예비로 하나 준비했던 건데 특검 관련해서 내일이 생각해 보니까 12일이잖아요. 12일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영장 심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열리는데 뭐 특검에서 지금 의견서 848쪽을 제출을 했다. 영장 실질 심사에 8명 뭐 검사 참석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48쪽의 의견서 보통 이렇게 의견서 많이 제출하면 그 중에 한 700쪽 정도는 다 참고자료고 신문 기사거든요. 예, 진짜 내용은 한 50에서 60쪽 정도 많아봤자 이제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뭐 지금 572쪽 분량의 의견서를 이미 제출했고 오늘 오전에 또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을 했다. 그리고 유치 구금될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으니까 부부가 같은 곳에 구금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유치될 수는 없다 그런 판단 하에 남부구치소를 이제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최 기자님 보시기에 영장 발부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혐의로만 저는 봤을 때? 무조건 영장 발부된다니까. 혐의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검찰 잘 아시잖아요. 이건 특검이잖아요. 아니, 특검이든 특검 뭐 뭐든. 특검인데 검찰에서 네. 대부분 갔기 때문에. 근데 네. 우리 기본적으로 요즘에 김정철 변호사가 네. 개혁신당 김정철 변호사가 굉장히 이 특검 관련해서 뭐 글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윤 전 대통령을 뭐 옹호하는 건 아닌 것 같긴 그래도 약간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본인께서 하고 워낙 그러던데. 형사소송법 전문가다 보니까 그 절차적인 데서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그냥 못 넘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뭐 전환길 징계 이런 거 나왔을 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계엄을 뭐 했고 탄핵을 했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처벌과 저는 국민적인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연히 그것은 우리나라 법이 존재하는 이상 그 절차를 맞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절차에서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전문가로서 그런 부분에 오히려 얘기하지 않는 게 좀 더 비겁한 게 아닌가. 여러분들 그런 뭐 느끼세요? 그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거 볼 때 90만 원 나올 때 있죠. 그 판결 100만 벌금 원, 90만 원. 예. 일반 사람들은 보통 5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이렇게 맞아요. 되거든. 권력 있는 사람들은 90에서 잘라준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건, 판사나 네. 검사나 다 그냥 눈치 보고 대충 이 사람 살려고. 권력이 많을수록 법의 잣대가 더욱더 완화돼서 들어가거나 자기들 맘대로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나는 그걸 한 번도 공정하게 법치주의에 의해서 이게 움직인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근데 그래야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야 하죠. 않지만 당연히 하죠. 그래야 이런 하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잡혀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는 정치적으로 패배했잖아. 정치적으로 패배하면 잡혀가는 건 이 정치의 또 다른 엔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궁금한 게 문재인 대통령은 왜 안 잡혀갔을까요?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얘기했던 대로 그 아니, 노치에 나온 대로 충신이셨기 아니 때문에.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지금 요즘 하는 거 봐. 그 샤넬 자켓 원래 할 수 있었다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잖아. 수사를 그러니까.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에 패배하지 않았던 거에 아닐까. 아니 거기서 누군가가 윤석열 정부에서 누군가가 협의를 한 거지. 아이 뭐 이쪽 문쪽으로 역시 건드리지 그렇겠죠. 맙시다. 네. 난 그렇게 봐요. 야, 그럼 저 김건희 여사 말이 맞았네. 나중에 보면 다 안 해. 윤석열이 거기 충신이 맞았네. 아니 그건 모르는 건데. 근데 또 아니, 다른 충신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 네. 아까 조금 더 전 뭐 비호 아닌 비호를 해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명되고 나서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수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적인 복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문재인 정부 때만큼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한다 그러면서 2017년 말, 2018년 초에 정말 많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사람들을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는 정말 안타깝게 생을 달리하신 이재수 전 그 특전사령관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특전사령관이 아니죠. 그 기무사령관님도 기무사령관.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인재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수사, 과도한 어떤 특검의 칼날에 많이들 쓰러져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결국은 뭐 우리나라가 결국은 뭐 한 걸음 나아간 도움이 됐냐? 저는 정말 도움이 안 됐다고 봐요. 그냥 문재인 정부의 감정이 잔뜩 실린 그런 수사였다라고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그때 당시 보수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로 얘기를 합니다. 태블릿 PC 하나에 박근혜가 넘어갔다고. 태블릿 PC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박근혜가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지금은 대놓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을 되돌아가 보면 우리가 태블릿 PC 하나 나와서 JTBC에서 얼마나 나라가 들끓었으면 마치 거기에 모든 국정농단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지금 민중기 특검이 저는 지나치게 과도하게 선을 넘고 있다는 생각이 여러 차례 드는 것이, 일단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물론 밝혀내야 되는 부분들은 밝혀내야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끌고 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때 수사 책임자가 이성윤이었잖아요. 근데 이성윤은 본인이 수사 책임자였으면서 일선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든지 결론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면서 수사를 뭉갰고, 그런 전적들이 있는 그 사건을 또다시 특검에서 다뤄서 또 하겠다. 근데 지금 보통 우리가 인신을 구속할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것 증거를 인멸할까 봐 그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증거를 인멸할 게 뭐가 남아 있어요? 이미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털릴 대로 털리고, 말씀하신 건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패배를 해가지고 완전히 뭐 위안디치된 사람인데, 위리안치된 사람인데 거기다가 또 법리적으로 구속까지 한다? 저는 과연 그것이 어떤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울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감정적인 용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전 검찰개혁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일단 그 사냥개는 경찰의 역할이지, 검사는 사냥개 목줄 잡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같이 뛰고 있잖아 지금. 뭐 어떻게 그럼 잡아가겠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 특검까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다 돌려받아. 예, 그렇다고 합니다. 시간이 48분이나 됐네요. 사진 하나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그 2시 반부터 지금 임시 국무회의 계획하고 지금 하고 있다.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야, 통일부 장관이 바로 옆이야. 역시 팬클럽 출신이라서 가까이 앉지. 지금 저 표정은 글쎄. 표정이 안 좋으신 저 거 표정은 보니까 그대로 사면 했나 가겠다는 본데? 표정일까 아니면은 지금 패배잖아 얼굴. 네. 약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졌어 지금 진얼 하기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해줄 줄 알았지라는 표정 같은데요. 해줄 줄 알았지. 만약에 오늘 그렇다면 결론은 뒤엎는다 그러면은 수요일에 배경에 참고로 이제 그 지금 대통령의 사진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오늘 사면 안 한다고 하면 나 친명될 거라니까 진짜로. 아니 근데 정말 사면 안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면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지금 그러니까 마당인데, 이제 전면전이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한 게 되잖아요. 공개적으로. 거절해야지. 둘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정당성도 여부는 떠나서 결국은 이제 권력 싸움만 패배선언이에요. 패배선언 그냥. 아니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안 하게 되면 그러면 문재인 세력과 그러면 결국은 거지. 이제 전면전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사면 해주면 사실 100기 든 거잖아요. 그 100기 드는 거. 죽은 죽은 제갈량 보고서 도망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만약에 사면 안 하면은 저희가 다음 수요일 방송에서 그 최우민 기자와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사진을 그 챗GPT로 해갖고 지브리 버전으로 제가 만들어갖고 서로 어깨 동무하고 있는 거나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뒤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뭐야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 나는 항상 그랬어. 나는 우리나라 민주당이 그거 알아요? 김대중 정부 때 민주당 사람들 만나면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일단 기자가 전화하면 진실을 다 얘기해줘.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막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최 기자 옛날에 그 하얏트 조폭 사건이 있었거든요. 조폭 사건인데 거기 옛날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야. DJ 때 전화했지 했더니 최 기자 사실 맞아. 네, 저기가 조폭 맞는데 이제 손 씻은 지 오래되는데 기사에서 이름은 좀 빼줘. 기자가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망이 있어요. 와서 술도 좀 먹고 최 기자 그런 거 아니야. 우파 중에서도 동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화가 되고 이거는 좀 우리 허리 밑도리 얘기인데 그런 건 좀 안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돈독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토론이 됐다고. 진짜 그래갖고 그러면 우리 최 기자님 그러면 하얏트 가갖고 JJ에서 한잔 한 거예요? 아니요. 조폭 얘기라니까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기 JJ는 얘네 대우다닐 때 갔어. 근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진 거야 이제는. 아니 근데 이거는 반대로 기자님들도 옛날 같이 안 하시잖아요. 전 그대로 하는데. 아 그거는 이제 전 정치인들 집에 기자님이 초대해서 그렇고. 밥도 해주고 다 해요. 그 클래식한 정치인들은 집으로 부르는 거 알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진짜 이름을 빼준 거 아니야. 근데 JJ는 저도 라이브 뺐어요. 방- 근데 이제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아니, 빼겠습니다 하고 과거가 쓴다니까. 있었나요? 아니 그냥 혼민이 형 저기 동교동 정치인들하고 혹시 하얏트에서 한잔 했냐고 뭐 그냥 별 의미 하얏트 없는 제이죠. 얘기예요. 예. 그 아저씨들 걷지도 못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지금 이번 뭔가 좀 얘기가 잘못 그- 아, 별로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삭제해주시기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요 사면 논의에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는 파트가 하나 있어요. 예. 정청래 당대표가 일절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사면을 해야 된다. 아, 하지 말아야 된다. 육두품인데 선거를 이래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되겠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은 정청래 대표의 마음속에는 이재명 대표가 사면을 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정- 내가 다 설명할게. 자, 아 이제 끝내야 되는데. 뭐 이것만 그거예요. 설명할게. 예. 자, 봐봐. 정청래는 육두품이라고. 그 운동권 중에 그 저 서연고 아닌 사람들이라 진선골이 될 수가 없어. 문재인도 육두품이요. 이 서연고도 아니지. 그다음에 무슨 학생 운동을 했어 아니잖아. 지금 문재인은 앞에 야 너 이거 얘기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뒤에서 시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청래가 아무 말도 못하지. 너무 명쾌하지 않아요 이러면? 그 이재명 네 알겠어요 도장 뜯을게요 뚱뚱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과연 너무 그래서 명쾌한 거예요. 소심한 반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서 이재명이 만약 반기를 든다 그러면 운동권 전체랑 맞짱 뜨는 거라니까는. 정청래 대표가 얘기 안 하는 건 사면을 해주길 바래서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정청래 그 감이 왜안 잘 하는 못하는 거예요? 거죠. 아니 친문 안 좋아해요 정청래 대표. 알잖아요. 원래 하긴 친문에서 원래 또 정청래 탄압을 대표는 받았죠. 원래 초기 홍보석이었다가 친문 세력들이 안 준다고 해서 밀려난 이후로 자. 완전 그쪽을 자 친문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맞아. 친문이 어디 있어 지금. 없대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죽고 그 다음에 민주당을 지켜야겠다고 똘똘 뭉쳤던 사람이 노무현 대타로 문재인을 내놨다가 문재인 끝났잖아. 그 다음에 계속 요거를 내놓는 근데 거라니까. 민주당은 좀 바지 복잡하네요 사장을? 보니까. 그럼요. 국민이면 자기 혼자 잘 되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갖고 굉장히 그 우익 정당이 딱 파악하기가 쉬운데. 15년만 버티면 대한민국 선진국 된다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야. 못 버텼잖아. 586들 다 이제 저 하늘나라 가면은 나라에서 이제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진짜 많이 줄어들어요. 대진년 애들이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을 북괴 사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대진년 또라이 집단이죠. 아니 그 거기는 또라이 집단이 아니 아웃 오브 안 또라이는 나 같은 사람이 또라이인 거고 대진년은 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되게 고급스럽게 아니 얘기해 주신다. 또라이는 내가 이걸 할 줄 알면서 다른 방식으로 하는 사람을 또라이라고 하는 거고 걔네들은 좀 아픈 애들이에요. 유튜브 봐봐 이상해. 막 무리 찬양 뭐 이러고 있어. 근데 그게 2030 애들이 보면은 그걸 따라 하겠냐고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15년만 버티면 돼 이제.